대학 교수 정년을 맞이하게 된 2012년 8월 31일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9월 1일자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교장 취임을 하게 되었다. 출근 첫날 교정에 들어서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윗돌에 새겨진 학교 교훈과 사람이 먼저 되라는 글귀였다. 이 학교의 권하기념과 사람이 먼저 되라는 교육의 방향은 지식교육에 앞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교무부장과 함께 한 학기 내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다. 그래서 교장 취임 후 첫 신입생들부터 1학년 과정에 주당 3시간의 인성교육 시간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예절과 섬김, 그리고 나눔에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에 인성교육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했고, 화요일은 전날 시청한 동영상 내용을 주제로 집단 토론을 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동영상 내용과 전날의 토론을 바탕으로 학생 각자의 생각을 과제장에 적어나가는 논술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 다가올 즈음 구세군과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이 한낱 교실 교육으로 끝나기보다는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해를 거듭하며 구세군뿐만 아니라 월드비전과 대한적십자사도 함께하게 되었다. 1년에 한 번 학생 자신이 기부하는 구세군 자선 냄비의 성공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학급별로 후원하는 월드비전의 후원이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학기별 헌혈 행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는가를 전교생이 함께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나눔 행사에 대한 취지문과 함께 기부금 봉투를 보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같은 송도고등학교의 인성교육은 교육부로부터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게 되었고, 훗날에 이르러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중앙일보가 수여하는 제6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받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지속해온 인성교육이 사회적 공인과 더불어 선생님들의 크나큰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그즈음 대다수 고등학교의 관심이 수능 준비와 수시 전형을 위한 스펙 쌓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학생과 교사들이 잠시 쉬어갈 틈도 없이 정규 수업이 끝나면 야간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이 진행되어 3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이 마치 적진에 침투할 특공대원을 훈련시키는 양성소 같았다.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기능이 입시학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 학교 나름의 새로운 학사 일정을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학생과 교사들이 여유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12시 40분에 시작하는 점심시간을 80분으로 늘려 오후 2시에 5교시가 시작되도록 했다. 다행히 새로 지어진 넓은 학교 식당이 있어 30분이면 전교생이 점심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나머지 50분의 자유재량 시간에 학생도 교사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흩어지고 심지어 교실에서 낮잠을 즐길 수도 있게 되었다. 오래된 학교 기록물을 뒤지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은 북녘당 개성 시절 송도고등학교의 브라스 밴드부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 새겨진 글자는 한자로 전도대란 글씨가 선명했다. 짐작건대 학교 밴드부를 기독교 전도용으로 활용했던 모양이다. 송도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브라스 밴드가 유명한 학교였다. 이미 100여 년 전 개교 초창기부터 밴드부가 존재했고, 1915년 12월 8일 밴드부의 빛바랜 흑백 사진은 지휘자 정사인 선생에 의해 대안의 혼을 연주해 밴드부가 일제에 피검된 기록이 남아있다.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2015년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1인 1기의 교육을 위해 송도고 관악단 부활은 여러 면에서 크나큰 의미를 지닌다. 이전에는 학교마다 밴드부가 있었고 학교 관련 행사들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학생도, 학부모도, 그리고 학교도 모두가 대학 입시의 블랙홀에 빠져
학교 밴드부들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학교 운영 예산을 절약해 송도고등학교의 밴드부를 다시 창단했다. 스포츠와 더불어 음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점심시간 체육관 아래 위치한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악기의 연습소리가 예체능을 장려하는 학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했다. 선진국 학교들처럼 학교 교육의 틀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의 학교 생활 가운데 점심시간은 단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시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교사도 학생도 80분의 점심시간이 하루 생활 가운데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가장 재미있는 시간, 그리고 가장 유용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 한 학기의 중간고사는 등산에서의 정상에 비교된다. 하산을 위해 쉼이 필요한 것처럼 학기 말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가 끝난 후의 쉼은 남은 학기를 향한 쉼이요 재충전이며 창의적인 발상의 근간이 되는 쉼이다. 그래서 연간 학사 일정 가운데 1학기, 2학기의 중간고사는 수요일 오전에 끝나도록 했다. 수요일 오전 중간고사를 끝낸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학교 재량 휴업으로 지정한 목요일과 금요일을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4일간의 꿀맛 같은 황금 연휴를 보내도록 했다. 대학 입시를 향한 학생들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학기 중간에 쉼을 마련한 것이다. 학생들만의 쉼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쉼은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 준비 기간이 되었다. 중간고사 이후의 쉼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학급 담임과 한 반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쉼 기간에 맞춰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 사이에 긴장이 팽팽한 연령대에 가족이 함께 여행하며 부모와 자녀가 소통의 기회를 얻게 되면 돈이나 시험 점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성장기의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다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교장으로 취임하고 새 학년도 학부모 총회가 열렸다. 학교 강당을 가득 메운 학부모들에게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100세 시대 인생 최후의 승자는 대학 졸업장보다는 건강이란 점을 이야기했다. 학생들 상당수가 아침 식사를 거른 채 등교하고 대다수 학생이 점심과 저녁을 학교 급식에 의존해 3년을 보내는 실정을 고려하면 급식비를 인상하더라도 잘 먹이는 것이 훗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될 것이란 이야기에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급식비 인상으로 질 좋은 학교 급식, 맛있고 푸짐한 급식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상당수 학생이 배식받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식사 시간이 시작되곤 했다. 왕성한 식욕을 지닌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닭다리 튀김.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는 수요일이면 학생들은 닭다리 튀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행정실장과 의논해 닭다리 튀김을 줄 바에야 감질나게 한 조각씩 주기보다는 1인당 4개씩 주도록 했다. 학생들의 기대를 뛰어넘은 급식으로 학교 식당이 환호성으로 난리가 났다. 식판에 가득 담긴 4개의 닭다리 튀김이 학생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다른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었고 인천 지역 고등학교들의 뉴스 속보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식 문제를 풀어가며 터득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 인간의 만족도에 대한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었다. 급식 개선 이후 한 학기가 지나고 또다시 1년이 지나면서 급식 만족도의 변화가 학년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진학한 신입생들의 만족도는 하늘을 찌를 듯한데 졸업을 앞둔 3학년생들은 1, 2학년 후배들과 비교해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 상급생으로 갈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었다. 어떤 반찬은 빼고 어떤 반찬은 늘리고 1970년대 주월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떠올랐다. 어느 날 사령관이 병사들의 식당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식탁에 앉은 병사가 사령관이 뒤에 왔는지도 모르고 불평을 늘어놓더란다. 제기랄, 오늘도 또 고기야? 어떻게 군대 짬밥은 매일 고기만 나오는 거야? 병사의 불평을 들으며 최 사령관은 자신의 기나긴 군 생활을 통해 그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주먹밥 한 덩어리로 한국전을 치러낸 그였기에 식사 시간 고기 반찬이 나온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병사를 보며 느낀 감회였을 것이다. 어느 날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해왔다. 학교장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학부모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였다. 학교 접견실에 차와 다과를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쓰고 동시에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는 달리 회의용 테이블에 자리한 학부모들의 표정은 냉랭했다. 그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보다 새로운 학교장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새로운 교장이 학생들을 다잡아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고 놀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간고사를 끝내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연이어 토요일과 일요일, 도대체 이 학교에서 공부는 언제 시키려 하는지. 이웃한 다른 고등학교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 이 학교는 어찌 놀궁리만 하고 있느냐는 항의였다. 고등학교 실정을 알지도 못하는 대학 교수를 교장으로 앉혀놓고 남의 자식 앞길을 망쳐놓으려느냐며 분노에 찬 고성이 오갔다. 인성교육 또한 못마땅한 일이었다. 대학을 보내려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지금 이 학교는 대학 입시와 무관한 인성교육에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 애들 입시는 어찌하려는가 반발도 나왔다. 그날 학부모들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찻잔과 다과 접시만이 학부모들의 냉랭한 반응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래도 내게는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가 있었다. 학교 생활이 즐거운 1422명의 학생과 90명의 교직원이 응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치과 원장을 하시는 학부모 한 분이 전화했다. 학교에 발전 기금을 내고 싶다는 전화였다.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왜 발전 기금을 내려는지 물었다. 우리 애가 송도고등학교에 입학해 변화가 생겼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하며 학교 이야기를 꺼내면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짜증내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묻지도 않은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고마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다. 그의 신입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년 후 대학 입시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활기찬 도전의 결과였다.